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고 스타 검사의 몰락. 2006년 11월 뉴욕. 무려 69% 유례 없이 압도적인 투표율로 뉴욕 주지사에 당선된 엘리엇 스피처. 국민들에게 두터운 신망과 지지를 받던 스피처가 그 다음에 급 사임.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스피처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미국 명문 P대학을 거쳐 H대 로스쿨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 그리고 이어서 뉴욕 맨하튼 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떡하니 임용. 1992년 뉴욕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거대 마피아 갬비노파를 일망타진하며 일약 스타 검사로 떠올랐습니다. 1998년엔 뉴욕주 검찰총장에까지 당선이 됐는데요. 그는 그동안 그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한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조작, 부당 거래 등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사활을 건 그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딕 그라스와 보험업계의 전설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꼬리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본진을 친 건데. 그렇죠. 그의 이러한 부패 척결에 2002년 미국 최대 일간지에서는 올해의 개혁가로 엘리엇 스피처를 선정. 그리고 8년간의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2006년 압도적인 득표율로 뉴욕 주지사에 당선. 정말 명예와 성공만이 그의 앞길을 창창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 뭘 하면 그렇게 바닥으로 갈까? 2008년 3월 미국 최대 일간지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스피처가 미국 거대 매춘 조직의 VIP 고객이며 상습적인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분일 줄 몰랐네요. 그렇죠. 실명 대신에 클라이언트 9이라는 암호명으로 밤의 황제로 불림. 또 워싱턴의 최고급 호텔 귀빈 전용층에 투숙하며 성매매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스피처 주지사의 추잡한 행각이 드러나자 밤과 낮이 다른 위선자였다. 모두를 속였다. 신랄한 비난들이 쏟아졌고요. 그는 결국 뉴욕 주지사를 사임하며 씁쓸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7위 공개합니다. 민주화 투사의 추악한 욕망. 195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테이트를 폐자라! 폐자라! 고작 15의 나이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철폐와 흑인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제이컵 주마. 사람들은 민주화 투사이자 영웅이 나타났다.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다라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결로 결국 1992년에 아파르테이트가 전면 폐지. 그 뒤 제이컵 주마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1999년 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좋네요, 여기까지는. 근데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2005년 남아공을 발칵 뒤집은 대폭로. 1999년 남아공 정부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군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이컵 주마가 프랑스 군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누굽니까?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불신과 의심의 여론이 거세졌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그가 이끌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무한 지지하는 국민들 덕분에 2009년 무탈하게 대통령에 당선. So help me God. 정말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취임 첫 해부터 터진 국고 스캔들. 자, 개인 저택 안에 원형 경기장, 가축우리 설치 등으로 무려 200억 원가량의 국고를 사용. 자, 그리고 결국 2016년 겨울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주마와 관련된 35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자, 그 속에는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나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 제이컵 주마의 어두운 뒷거리가 이 보고서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대통령이다라며 주마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요. 결국 2018년 2월 주마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6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롤모델의 추락. 트래비스가 있으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합니다.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사퇴 압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회사에서 한 남자가 물러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비의 CEO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를 불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 2009년 전 세계 일명 공유 경제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스타트업계 신화죠. 신화죠. 창업 6년 만인 2015년 우비의 시장 가치를 무려 약 80조 원의 규모로 성장시켜낸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비는 성희롱을 일삼는 최악의 회사예요. 2017년 2월 우비의 전 직원 수잔 파울러의 폭로. 때는 2013년 워크숍을 앞둔 어느 날 띵동 CEO 트래비스가 보낸 한 통의 긴급 메일. 일명 성관계 가이드라인이라 적힌 음란성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참 그 입에 담기도 저속한데요.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직원들 간의 성관계를 하려면 자신이 정해준 대로 멘트를 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변태 아니야? 변태죠, 변태. 너무 변태인데. 그의 황당한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비 서비스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경쟁업체 정보까지 빼올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게 밝혀졌습니다. 언론들 역시 실리콘밸리의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 추락이라고 보도. 결국 보다 못한 우비 투자자들의 사퇴 요구에 쫓겨나다시피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4위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미국 마이애미, 뉴올리언즈 등 1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이 영화의 수익은 단돈 $126, 약 14만 원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원이면. 자, 그런데 이런 흥행 성적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무려 이 배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얼굴 중에 누구지? 자, 바로 할리우드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였던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이었는데 말이죠. 네, 케빈 스페이시 대흥행 배우였죠. 자, 그는 세븐, LA 컨피덴셜, 아메리칸 뷰티 등 영화사의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등극, 연기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꽃길만 가면 좋으련만 내리막길 노선을 딱 타기 시작하는데 그 흑역사의 시작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겸 뮤지컬 배우인 앤서니 랩의 폭탄 발언이 시작이었죠. 1986년 앤서니 랩은 뮤지컬 플레이풀 선즈에서 케빈 스페이시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당시 26살의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방침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랩의 용기 있는 발언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갔습니다. 1996년 케빈 스페이시가 직접 연출한 영화 알비노 엘리게이터의 현장 스텝, 그리고 미국 대표 정치 스릴러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 8명 등 그동안 숨기고만 있어야 했던 그의 추악한 행각을 뉴스 채널 CNB에 알렸던 겁니다. 자, 증언에만 따르면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케빈 스페이시.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들의 속속들이 밝혀지자 자신의 SNS에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과문만 떡 올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동성애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글까지 남겨 팬들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동성애자인 걸 밝힌 게 아니냐라는 비난일색. 대중도 그의 동성애 고백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고공낙하, 끝없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에서 아웃, 또 퇴출당하기 시작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장장 시즌5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인 프랭크 언더우드로 출연했지만요. 2018년 9월 시즌6 예고편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는 2017년 사망했다라고 쓰인 묘비를 보여주며
그는 극중 돌연 사망한 걸로 정리가 됐고요. 게다가 올해 초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올 더 머니에선 그가 출연한 부분은 다른 배우로 전격 교체해 무려 개봉 6주 전에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종입니다. 자, 여기 위기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스타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을 주름 잡은 할리우드 스타죠. 영화 나인 아프 위크, 또 와일드 오키드 등을 통해 할리우드의 대표 섹시 스타이자 꽃미남 배우로 등극한 미키 루크. 진짜 꽃미남이야. 그의 등장에 영화 평론가들은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를 이을 세 개의 배우가 등장했다라며 입을 모았을 정도였죠. 자, 그렇게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런데 미키 루크는 급 새로운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갈아탔습니다. 1991년 돌연 복서로 전향했는데요. 자, 복서의 꿈이 얼마나 컸냐면 영화 레인맨의 톰 크루즈, 또 펄프 픽션의 브루스 윌리스가 맡은 배역이 그에게 먼저 제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레인맨 펄프픽션 다 대작이잖아요. 네. 아이고야, 아까워라. 하지만 한 경기 중에는 2번이나 실신하는 KO패를 맞이하기도 했고 특히 꽃미남 배우로서는 치명타인 얼굴 부상까지 얻으며 결국 어릴 적 꿈을 못 다 이루고 1995년 복싱 선수로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만 배우 또 복서 어느 것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약까지 손을 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얼굴은 얼굴대로 망가지고 몸은 또 피폐해져가고 할리우드에선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 상황. 그냥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괴물 역을 찾는데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부패와 범죄로 가득한 도시를 다룬 영화 신시티. 자, 이 영화에서 그는 추악한 괴물 마부 역으로 출연 섭외를 받은 겁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미키 루크인지 몰랐어.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에서 퇴물 취급을 받던 그가 꽃미남 배우에서 잔혹한 악당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대성공. 제2의 연기 인생을 시작 또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약 20년 만에 말이죠. 이젠 천의 얼굴로 거듭난 배우 미키 루크. 근데 진짜 얼굴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슬프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주변에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걸 또 극복하고 그런 거를 개성으로 만들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올해로 환갑이 훌쩍 넘은 미키 루크 형님. 앞으로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 아닌가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이 2000년대 미국 힙합을 이끌었던 인기 래퍼 50센트의 노래 캔디샵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처럼 달달한 캔디와는 정반대의 인생사를 살았다는 50센트. 뉴욕 퀸즈에서 10대 때부터 마약을 팔며 생기를 유지했던 소년 커티스 제임스 잭슨 3세. 바로 50센트의 본명입니다. 랩의 신으로 불린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의 노래를 들으며 래퍼의 꿈을 키운 그러던 어느 날 잭슨과 경쟁사였던 마약상이 홧김에 총을 난사. 무려 몸에 9발의 총알이 박혔는데요. 한 발이 그만 혀를 관통하고 맙니다. 혀를 관통했는데 살아난 게 더 놀랍네요. 더군다나 래퍼를 꿈꾸던 사람한테 이 허의 부상은 그렇죠. 또 사형 그런 게 선고죠. 거의. 치명적이죠. 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26살의 어린 나이에 잭슨은 혀의 앞부분을 절단. 혀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레 말투나 발음도 부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래퍼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음악 작업에 집중,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운이 좋게도 힙합의 전설 닥터 드레와 에미넴이 잭슨의 믹스테이프를 듣게 됐는데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Please stand up. 결국 잭슨은 닥터 드레가 소속된 레코드 회사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의 계약을 성사. 2003년 첫 정식 앨범 Get Rich or Die Trying을 발매.
게다가 그의 래퍼 인생을 막을 뻔한 혀절단이 오히려 독특한 래핑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 오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2010년 50센트의 여자친구인 라보니아 레비스톤이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50센트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이에 여자친구 레비스톤은 50센트를 고소. 이후에 기나긴 재판 끝에 2015년에 여자친구에게 500만 달러, 약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헤드폰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이미 5천만 달러, 약 57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50센트. 결국 2016년 파산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센트가 또 무너지느냐? 인생이 뭐다? 힙합이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드라마와 비타민 음료 투자가 또 대박이 났대요. 다시 인생 상승 곡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50센트의 성공과 추락의 핸들링. 과연 또 어떤 인생 곡선을 그리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8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해 음악계를 쥐락펴락 인생 롤러코스터 수직 상승 중인 대세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7년 데뷔 싱글 앨범 보닥 옐로우로 미 유명 대중음악 싱글 차트 3주간 1위를 기록한 카디 B. 이만큼 파워 있게 랩하는 요즘 여성 솔로 보기 힘들죠. 근데 랩이 찰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카디 B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녀의 남다른 과거 때문입니다. 1992년 뉴욕 라틴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자체입니다. 16살 때는 미국의 거대 갱단 양대 산맥 중에 한 곳인 블러드갱의 멤버였고요. 멤버였어요? 헐. 조직원이었네, 조직원. 근데 그 갱단을 하다가 그러다가 18살 때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트의 캐셔로 취직합니다. 이때 마트의 매니저가 카디비에게 스트리퍼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 노래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트리퍼로 전향.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지만. 기운이 있네. 이후 2015년은 미국의 유명 음악 채널에서 방영하는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앤 힙합에 출연. 여기서 비글미 넘치는 모습과 거침없는 센 언니의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그녀. Remember when you told me that I was just gonna be a stripper? Look at you now, watching me. 왜 그렇게 쌍욕을 해? 와, 근데 진짜 세다. 정말 세죠. 대박이다, 진짜. 자, 저 사건 이후에 스타성을 제대로 알아본 미국 거대 음반사 중에 하나인 애틀랜티 레코드사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 지금의 성공 가도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